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잘 달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다시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볼 때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하긴 했지만 낙폭이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요. 종목별로 지금 차익 실현이 강하게 욕구가 출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움직임이 달라서 요즘에는 개별 종목 장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종목 상담도 그래서 좀 필요한 시점인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그리고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가 그리고 데이비드 김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첫 시간이었고요. 우리 두 위원님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좋은 상담들로 시청자분들을 많이 만족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종목 가기 전에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잠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김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예. 잠시 뒤에 끝나고 이제 네. 이 선생님이 오늘은 예. 그 1월 8일 날 소위 말해서 그 이란 리스크 때문에 급락한 지점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종합이 코스피 종합이 2250인데 이게 작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치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250에서 2230포인트대까지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예. 이게 그러면은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그런 아니면?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뉴스가 제가 이제 외환 딜러로서 말씀드리는데 환율 조작국 해제를 했거든요. 그렇죠. 중국을. 그러니까 예. 이제 15일 날 워싱턴에서 그 뉴욕 부총리하고 서명식은 거의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단계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소위 기술 탈취나 국가 보조금 문제, 예. 뭐 이런 문제를 앞두고서 실갱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금. 보니까 좀 부담이 된다. 예,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보고 해주셨고요.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나 글로벌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인데 그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지금 낮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달릴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종목들 대응해보고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조금의 도움을 두 분의 전문가와 드리고요. 이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출발을 할게요. 0965번님께서 서울반도체 여쭤보셨습니다. 24,000원에 비중 15%인데 사실 주변에서 저도 진짜 많이 저한테도 질문을 해요. LED 올해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거 어때요? 네, 사실 IT 종목들 섹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 모습을 좀 보이고 이 가운데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을 잘 하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도 지금 이제 12,6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좀 깊게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상당히 펀더멘탈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LED 관련된 부분은 특히 중국과의 모멘텀이 겹치면서 상당히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IT 반동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좀 잡았지만 상승 기준은 아마 다른 IT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15,500원 정도가 일단 지지선을 좀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정도가 상반기에 1분기에 IT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간다라는 전제하에 목표 가격을 19,700원까지 잡을 수 있는데 이 가는 동안에 우여곡절은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LED는 최근에 보면 이제 OLED 관련된 부분도 이 중소형 가전, 휴대폰 같은 부분에서는 중국이 점유율은 이제 30% 육박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95%, 96%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 LED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이 이미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기대치를 좀 낮추고요. 다만 이제 IT 반등이 들어오는 지금 IT 섹터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19,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지선 15,500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0원 1차 지지죠? 네. 그 이후에는 일단 그때는 그러면 좀 시간을 할까요? 예, 요 19,700원 만약에 가까이 오시면요. 일단 이익 실현 관점을 좀 보시고요. 그 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좀 이익 실현 관점을 좀 보신다면은 사실 IT 섹터를 좀 보신다면 올해 같으면은 뭐 MLCC, PCB, 카메라 모듈, 반도체 요 네 가지로 좀 추격해가지고 보시는 게 상승 탄력이 좀 더 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요 종목은 적당하게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종목을 다른 종목 IT 섹터로 교체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581번님께서는 서원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낙연 총리가 종로 쪽에다 전세 계약했다는 얘기 어제 상한가 마감했고 오늘도 지금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매수를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추천 안 하십니까?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정치 테마주는 그 뉴스를 잘 보시고요. 잠깐 그림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예전 같으면은 상한가, 하한가가 10%, 15%였는데 지금 30%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날 15에서 20% 올라가면 테마가 성격이 강하지 않으면 무조건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고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4,530원인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왜 그 기준을 말씀드리냐면 30% 상한가하고 그 다음 날 20%가 오르면은 50% 어제 저점에 잡으신 그쵸. 분이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요즘에 스탁론이나 신용 쓰신 분들은 10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들어간 사람이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스탁론이나 100% 신용을 하면 그럼 무조건 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제 거기서 신용 레버리지 배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을 이동 평균선보다는 기하학적으로 보거든요. 잠깐 보시자고요. 오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올랐는데요. 지금 요만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올랐기 때문에 가로 세로 대칭적으로도 오늘 못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월봉으로 보면 전고점이 4,74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라가시면은 물론 뭐 중간에 아침에 시초가 들어가서 5%, 3%, 20% 먹으신 분들은 아주 기가 차게 잘 하신 거고 현재는 5일선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걸 보시고 일단 뭐 종로 쪽에 정치 1번지라 하니까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는 정치 테마가 요동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위적 다만 대응을 하시고 좀 빠르다 이거죠, 움직임이.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그림으로 봐서는 3,300원 요거 지지를 안 한다면은 일단은 손절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을 하실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제도 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5118번님 뭐 번호는 바뀌었는데 롯데관광개발 14,960원에 비중 38% 많이 오네요, 이 종목. 예. 네, 아무래도 지금 허만영 해제 관련해가지고 여행주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중국 관련된 화장품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타면서 좀 바닥을 잡고 좀 오르고는 있는데 펀더멘탈은 뭐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의 이 허만영뿐만 해제뿐만 아니라 사실 모멘텀이 조금 있습니다. 제주도의 카지노 호텔이 올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로 좀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아마 개장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모멘텀을 좀 들어온다면은 위쪽을 좀 상승할 수 있는 좀 역할이 좀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지선을 13,500원 좀 짧게 잡고요.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 14,960원인데 위쪽으로 17,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겠습니다. 아마 이 허만영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시진핑 대통령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테마가 좀 형성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천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는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제주도 카지노 호텔이 어느 정도의 붐을 일으키느냐가 관건이라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더해진다면 17,000원 좀 돌파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큰 반응이 없이 좀 끝나버리면은 일단 목표 가격을 17,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17,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002번님께서는 명문제약 6,06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네요. 명문제약은 어때요? 6,060원에 매수하신 가격부터. 6,06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예. 5월 한 초에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최근에 11월 초에 거래량이 늘면서 거기를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을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예. 8월 6일 날 코스피 1890에서 저점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다 패치, 멀미약 그것이 주 제품인데 지금은 그게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단기적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4,500원이 이탈이 된다면은 10%인데 절반 이상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 가격은 6,200원, 100원에 잡으셨는데 5,600원, 5,700원 요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절반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격 정보를 좀 주셨고요. 8383번님은 새우글로벌 2,020원에 비중 20%. 이가 참 많이 들어가네요. 예, 목표가 알고 싶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어차피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예. 펀더멘탈 상의 변화도 거의 없고요. 단기 급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하루짜리 상승, 이틀짜리 상승 이렇게 하면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일단 2,325원을 1차 목표 가격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금 2,02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1,865원으로 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상승했다가 또 조정을 받고요. 한 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지금 하루 이틀짜리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2,325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1,865원에 붙을 때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차익 실현하고 다시 박스권 하단 1,865원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2,325원에 매도한 전략 이렇게 파도를 좀 타시는 게 좀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지지선 1,865원을 이탈할 때는 그동안 위쪽에 매물이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그래서 지지선은 일단 1,865원 꼭 지키시면서 박스권 등락 매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등락 매매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새우글로벌에 대해서는. 다음은 1959번님의 알소프트 3,000원에 비중 30%. 개인분들이 이렇게 숫자 맞춰서 매수하시는 걸 좋아한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알소프트는 어때요? 3,000원에 매수하셨대요. 알소프트. 제가 지금 LNF를 먼저 하면 안 될까요? LNF 지금 제가 좀 잘못 봤는데 뭐 그렇게 하세요. 예, 알소프트를 그러면은 이주환 위원께서 잠시 뒤에 해주시고 LNF는 8795번님께서 27,000원에 비중 20%.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NF는 이제 양극재 2차 전지가 이제 대개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소위 말해서 그 2차 전지는 소재 부분을 공부하시려면 니켈, 망간, 코발트, NCM이라고 합니다. NCM은 리튬하고 그걸 갈아 둘러싸는 그 동방막, 일진 머티리얼즈, 예. SKC가 최근에 인수한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양극재가 이제 지금 음극재보다는 니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 소재 중에서 조금 탄력이 약합니다. 요즘 니켈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되게 양극재가 니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 중에서. 그게 차트로 나오는 거죠. LNF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목표 가격은 25,000원을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2만 원이 이탈되면 절반 축소를 하시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부품주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분리막을 자체적으로 그 소재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 보시고 2차 전지 소재 부품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분리막 쪽은 2차 전지 SK 이노베이션이 완전히 독립적인 자체의 그 선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 요것은 꼭 보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LNF 27,000원 지금 어떻게 해요? 소재 종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 가격은 25,000원, 27,000원 잡으시고 1차로
예, 그게 제가 보는 150일선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종목이 거래량이 늘면서 시세 분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주장하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 천보 뭐 요 정도가 괜찮지. 예, SKC라든지 너무 그 개별주 단순히 싸다고 들어가신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알소포트 왔었는데요. 3,000원의 비중 30%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3,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예. 비중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 30% 진입하셨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진입을 하셨죠.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 원격 지원 서비스에서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1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가 딱 확실하게 잡혀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마켓 사이즈가 더 이상 늘어나지도 뭐 줄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큰 변화가 없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종목 자체 탄탄한 부분은 있지만 주가 자체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6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기간에 이제 접근을 하려면 지금 3,000원에 30%를 진입을 하셨는데 사실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기본 펀더멘탈은 탄탄한데 주가 모멘텀이 없는 거는 결국에는 저평가 메리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싶을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분할로 좀 내려가면서 사시는 게 좀 좋습니다. 펀더멘탈 변화가 없는 저평가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 자체에 강한 모멘텀이 들어오기보다는 결국에는 상승을 하는 이유가 많이 내려간 이후에 저평가 메리트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신다고 좀 예상을 좀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지지선은 이번에 이제 2,390원에 조금 잡았는데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흘러내리는 매물은 많이 쌓여 있는데 아래쪽에 지지받는 모습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지지선을 2,390원으로 좀 넣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000원인데 위쪽에 이제 저항대가 두 군데가 단기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250원과 위쪽에 3,700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25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을 3,7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펀더멘탈 상에 크게 악재가 들어오거나 영업 실적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더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기간 조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시해드린 대로 1, 2차 목표 가격 나눠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소프트 기간 조정이 가격보다는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다 보면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소외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7729번님은 대한항공입니다. 27,500원에 매수했는데 전망을 좀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시끄러워요.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 이제 시끄러워요. 지금 창업자 조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지분 싸움이 어머님하고 이제 아드님, 따님 두 분이 저기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모 사모펀드에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하고 이제 한진칼이죠. 지주회사 한진칼. 그러니까 경복궁 옆에 그 뭐 호텔 얘기도 있고 저기 인하대학교 인천에 인하공대죠. 예. 인하공대 그런 건데 지금 창업주 이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대한항공 말고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항공 자체는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그 HDC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M&A 하면서 반도체가 좋으면은 이게 원래 항공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가실 때 저가 항공사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이 조금 그 경영 마진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종목, 그 종목하고 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서원하고 이 종목은 지금 이게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기 꼭 뭐 그림이 맞는 건 아닌데 매물대가 소위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매물대가 돌파하기 어려운 거래량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들어가시고 지금 제가 질의하신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을 사신 게 아니고 그냥 사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것 같으면은 25,000원 그 아래에서 아니면 그 부근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7,500원에 안 사셨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25,000원 정도에 만약에 25,000원, 24,000원까지 기다렸다 더 사시자 그렇게 그 말씀.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야기 들어봤고요. 201번님께서 국일제지 여쭤보셨습니다. 2019년도 최고 히트작이 국일제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엠포털 실검에 정말 심심하면 올라가는 종목. 그렇죠. 진짜 잘 올라요. 그리고 종목 그 주가 변동폭도 크고요. 네, 지금 아마 국일제지는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실 거예요. 예, 굉장히 단일 최근에 보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최근의 급등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하루 딱 급등을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상승 주고 내려오고 이런 식의 매번 모토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술적으로 보면 누구나 이제 저점에 잡아서 위쪽에서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종목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어제 오늘 보면 이제 모멘텀이 좀 붙어 있는데 뭐 사실 이 종목이 뭐 펀더멘탈이 좋아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매년 해에 똑같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오늘 이제 모멘텀이 좀 살짝 붙는 건 이제 설비 확장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죠. 그 부분이 나오면서 모멘텀이 이제 살짝 좀 붙었는데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은 4,750원에 붙을 때 사면 가장 좋습니다. 보시면은 4,750원에 붙을 때 사면 지난 8월 달에 저점, 지난 9월 달에 저점,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저점,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 4,750원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거기에 좀 4,750원대 접근 좀 하시고요. 위쪽에 보면은 6,700원 넘어갈 때 계속 털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오버해서 슈팅이 좀 나왔는데 대부분은 4,750원에서 4,6,700원에 파는 전략.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 대신에 지금 보시면 등락은 7월 달도 마찬가지고 9월 달도 마찬가지고 10월 달 마찬가지고 11월 달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반나절입니다. 상승하는 딱 주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에 딱 매수를 해서 이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나오면 무조건 뒤쪽에 보시면 한 달 이상 이제 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 문제는 요번 같은 경우는 직전에 11월 달에 한번 고점을 치고 다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치고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변화가 좀 생겼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요. 4,750원 역시 붙을 때 매수 관점을 좀 보십시오. 보시고 목표 가격은 6,700원으로 좀 잡고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고점 8,050원에 팔려고 하시면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4,75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9,009번님의 종목입니다. 화천기계 4,650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뭐 정치 테마주고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한 이슈로 급등 22%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한창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것 같죠? 가격 예. 보니까. 이게 실린더 관련 공작기계 업종인데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법대 교수 형사법 전공을 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굉장히 주전공 비슷하게 제가 그쪽 전공인데요. 제가 저기 일반 세미나에서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된다고 그랬습니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3,000원에 추천해가지고 더블 6,000원을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저기 국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돼서 그래서 검찰이 이 수사권이 저희 경찰로 다 가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또 뭐 트윗도 해가지고 일단 지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그 매수 가격이 30%를 4,600원에 사셨으니까 여기 급락하기 전에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테마주는 올라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이 회사가 만약에 3,000원에서 7,000원 갔다. 예. 그럼 어떤 뭐 소위 말 수주를 땄다든지 조선산업같이 아니면 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느냐 그 뉴스가 있으면은 뭐 여기서 크게 밀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고 펀더멘탈이 아니고 다만 어떤 그 루머 이거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기 잡으신 금액이 4,600원 전후 또 비율이 30%면 여기서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잡으셨으면 치고 나오셔고 지금은 올라가면은 제가 보는 생각은 매수 가격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오르면 4,200원, 4,000원 보는데 만약에 그것도 이탈 안 하시면은 말씀드린 2,700원
요 정도 다시 내려오면 절반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리스크 관리하시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같이 아주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도 대처가 안 되는데 뭐 연습을 하시려고 이걸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금 관심을 적게 가지시고 우량주 이런 걸로 먼저 주식을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김 선생님이 그 순발력이 워낙 빠르시니까 저요? 방송 통해서 예. 방금 빠르시다면서요. 아니 저도 어떤 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손이 하는데 빨라야 돼요. 예. 이 문의하신 분이 그걸 할 수 있는가? 아니, 도와주셔야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로가로 보면은 지금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뉴스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가로 세로로 아까 말씀드린 서원하고 거꾸로 되는 어떤 그런 정치 관련주인데 다만 오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거래량 11만 7천 주 그 이상으로 내일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에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는 뭐 제가 여기서 논하지 않고요. 뭐 그것보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찾아 거. 보니까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백서를 만든대요. 백서. 조국 백서를 만드는데 지지자들이 예. 3억 원의 펀딩을 했는데 예. 그 펀딩이 순식간에 모여지면서 예. 대권 주자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일각에서 나오면서 예.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런 재료도 그럼 나쁘진 않은 거죠. 아니 뭐 재료는 뭐 재료로서 사람이 네. 이게 주식이 꼭 펀드멘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 맞추기 나름. 인기 투표이기 때문에 그 제가 여기서 펀드멘탈 이야기하면 뭐 자네는 펀드멘탈이 최고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삼성전자가 오늘 뭐 옛날 같으면 300만 원이죠. 올라간 이유가 소위 말해서 계속 지속적인 그 투자하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알고서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종목들이 오면은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이렇게 매매하고 그러시는 종목으로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492번님 S-오일 여쭤보셨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 뭐 소일 이렇게 부르는데 99,900원 매수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유가는 상승한다고 하는데 왜 유가 관련주는 이렇게 급락하는지. 지금 SK이노베이션, 뭐 S-오일 다 빠졌어요. 너무 오르면 안 좋은가 봐요. 정제 마진 때문에. 네, 사실 1분기에 이 석유화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좀 관심주였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발사 때 가장 큰 피해가 바로 이 정유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상당히 1분기에 좀 모습이 괜찮을 수 있었는데 이 정유주가 가장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 당연히 실적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작년 대비 보시면 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올 1분기부터는 이제 이 정유주가 모멘텀이 딱 붙을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IMO 2020이 이제 아시는 좀 올해부터 시행이 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고유확률 넘어가서 정제 마진이 좀 계속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타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석유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올 1분기부터 딱 타겟이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란 사태가 좀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독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물 폭탄을 좀 막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하락은 좀 뼈아프게 좀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점 깨고 내려갈 모습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IMO 2020과 관련된 부분,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수요 확대라는 부분, 가격이 또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불거진 이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이 멈추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호지를 바탕으로 1분기에는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지지선이 두 개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84,000원에 하나 있고 8만 원에 있는데 8만 원 정도는 뭐 크게 깨고 내려갈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93,900원 정도 되시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지금 한 1분기 정도 초중반 정도까지는 저점을 잡고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기간 조정을 조금 겪을 겁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고 좀 올라오면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위쪽에 98,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유가가 좀 반등되고 엎치락덮치락 하고 있는 부분이 수요 확대에 의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 목표 가격을 2차적으로 100,000 정도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지금 이번 사태가 일단 진정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게 좀 풀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좀 견디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8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기간 조정 이후까지 좀 견디시는데 아마 늦어도 2월 중에 어떤 모멘텀은 좀 살아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 3월, 4월 이때까지 좀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위쪽으로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SO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3시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37, 0.36% 상승 마감이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2250 찍고 그냥 떨어집니다. 일단은 뭐 지지 라인이었는데 돌파를 못했네요. 오늘 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2234 오늘의 장중 저점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폭 올라오긴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크게 뭐 반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팝니다. 개인이 지수가 지금 2250에서 쭉 빠져 내려오는 순간에 개인이 매수에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꾸준하게 지금 사주는데 전기 전자 업종 위주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쪽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많이 빠진 업종 위주로 외국인이 지금 골라담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일단 프로그램 매도 출회가 좀 강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100원 빠지네요. 6만 원에서 100원 모자랍니다. 지금 오늘 6만 원 계속 지지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뭐 장중에 신고가 또 찍긴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심리적인 영향이 있죠. 예전 가격 300만 원 그리고 6만 원 이 마디지수 때 도달을 하면 기간 조정을 뭐 거치기 마련인데 워낙에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0만 원 찍고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10만 원을 오늘 지키면서 끝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현대차가 그래도 올라와 줍니다. 현대모비스도 올라오고 LG생건도 올라오고 셀트리온 빠지는 가운데 LG화학 보합까지 내려옵니다. 다음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678, 0.1% 하락,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685 장중 고점, 저점은 676, 저점 대비해서 소폭 올라오긴 한데 뭐 그래프 모습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합니다. 파란불을 보이는 코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온 게 지금까지 상승이 개인이었고요. 오늘도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 그리고 연기금 소폭 매수 비슷한 추세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가 오늘 가다말다 하네요. HLB가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요. CJ&ENM이 또 빠지다가 올라가면서 16만 원 회복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낙폭줄입니다. 펄어비스 20만 원 문턱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빠지고요. 헬릭스미스 빠지고 파라다이스 보합, 메디톡스 2% 하락. 메디톡스가 사실 전일 워낙에 강하게 올라왔고 지난주까지만 30만 원 초반이었는데 주가가 한 2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주도 1.97%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 시장 모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르면서 마감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나오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데 정확한 지수 나올 때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전가 후약의 이제 모습 좀 보였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딱 보면 이제 딱 직전 고점에 물려가지고 내려왔다 그렇죠. 수급으로 좀 보면은 최근에 한 일주일간 금융투자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은 매수에 좀 중심에 서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금융투자의 매수는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말씀드릴 때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99% 거의 프로그램 연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계획된 매매를 하고 시장과 무관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나는 오늘도 3천억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오늘도 2천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IT 업종에 또 역시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업종 섹터에서 좀 보시면은 시장이 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불구하고 의학 바이오 업종이 1% 넘는 좀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초반에 상승 모멘텀이 좀 볼 때 차익 실현, 물량 격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중반 쪽으로 좀 치달으면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의학 바이오 쪽에 상당한 차익 매물을 내놓고 개인만 지금 매수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이번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서서히 끝나갈 때쯤 되면 이 의학 바이오 종목들은 급락하는 종목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경계심을 좀 가지시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 직전 고점에서 양호하게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장 후반에 좀 흘러내려서 좀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수급적으로 볼 때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 데이비드 김 위원께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덧붙여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을 예,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등락을 그걸 가지고 주식 하시는 건 아닙니다. 길게 보시고 예, 다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250 찍었다 해서 뭐 종합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신용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아침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신용 쓰는 자리가 아닙니다. 2,250원. 근데 주변에 신용 쓰시는 분들이 저는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 투자하시는 많습니다. 분들이 많아요? 여성 투자자분들이나 신용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스탁론 쓰시는 분들은 경계할 자리입니다. 물론 가더라도 뭐 주식이 그냥 가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인생도 아프다가 갑자기 인생이요? 네, 똑같은 얘기죠. 뭐 애들이 속을 새기고 뭐 이런 부모님 뭐 부양한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주식도 뭐 그 일상적인 걸로 보는데 제가 보는 것은 너무 뭐 오늘 전고점 뭐 작년 고점 찍고서 올라가서 조정 나왔는데 아직은 뭐 살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뭐 그냥 한 번에 딱 다 사시고 예. 뭐 그렇게 하시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천히 예. 하자라고 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지수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43% 올라왔네요. 2238.88포인트. 그래도 오늘 상승입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해결되면서부터 괜찮고요. 류허 부총리가 지금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정말 살짝 내렸네요. 0.08% 내려가면서 677.7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도 좀 조정이 온종일 나왔었는데 오히려 올라갔네요. 10전 올라가면서 1156원 10전인데 일단은 1150원대 초반에서는 일단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환율 쪽을 봐도 매물대 소화가 좀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좀 많이 내려오긴 했고요. 원화가 강세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6293번님께서 현대모비스 43,900원 45%. 김 의원님, 예. 현대모비스 사실 괜찮은 회사잖아요. 근데 비중이 33% 45%. 45%면은 너무 비중을 높아요? 33%, 30%로 축소를 하시고요. 예. 지금 여러 시청자님 보시겠지만 지금 정봉구 회장님이 요즘 텔레비에 안 나오십니다. 연초에 꼭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아드님 정의선 부회장께서 전면 나섰죠. 세스에서도 이번에 또 아니요 정봉구 회장님은 안 나오십니다. 요즘. 예, 그렇죠. 안 나오시니 몸이 좀 불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거 제가 뭐 어떤 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8조 원 정도의 친환경차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거에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건 여기 12월 18일 날 그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23만 원 후반대 지지할 걸로 보는데 완만히 가는 그런 흐름인데 현대차가 있고 기아자동차가 있고 현대글로비스 또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이 모비스가 글로비스하고 합쳐가지고 그 지주회사 가능성이 아까 그 정몽구 회장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승계 문제에 관련된 핵심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 투자는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거 그보다는 이게 낫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그 문제는 지금 서울 강남 삼성동에 한국전력 부지 거기에 센터 크게 짓습니다. 한 150층짜리인가요? 네.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이게 본격적인 지주회사 문제가 부각될 걸로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인간은 아마 서울시에서 내준 걸로 알고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은 본격적인 착공 문제는 이제 공군하고 이제 그 비행기 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비중이 좀 많고요. 올라가면은 뭐 20 한 6만 원 좀 아래에서 비중을 줄이고 장기 투자 하시는 것은 25 내지 33%
그렇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뭐 조정이 나온다 하면 24만 원 밑에 23만 5천 원까지 나오면 조정이 장기 투자를 해도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을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10번님은 자화전자 1,500원에 비중 20% 여쭤보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 일단 매수 참 잘하셨다 그렇죠. 가격대가 상당히 좋게 매수하셨고 어차피 이런 테마주는 따라가면서 잡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길목시켰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1,500원 정도면 길목시키기 상당히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정도 지금 성공하셨기 때문에 테마주는 청산하는 방법을 그냥 기술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길목시키기 지금 1,500원에 진입을 하셨다 그리고 성공을 하셨다 그러면 보시면 직전 기술적으로 보시면 앞에 12,300원부터 이제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길목을 잘 지키셨으면 절반을 12,300원 여기 붙을 때 절반을 일단 이익 실현 하시는 거죠.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들고 이제 12,300원이 돌파되나 못 보나 지금 현재 이제 이거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돌파되느냐 못 되느냐는 순전히 이제 뉴스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래가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들이 지금 물밑에서만 접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테마가 한번 싹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면은 이쪽은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2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12,300원 붙을 때 여기서 일단 절반 청산하시고요. 절반을 가지고 12,300원 돌파를 뉴스에 기대해서 좀 보시면서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전략 향실을 하고 밑에서 다시 좀 잡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테마주는 특히 이제 요런 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길목 지키기 위해서 절반은 직전 고점, 절반은 돌파 본다. 요렇게 좀 잡으시면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이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화전자 지금 이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자. 그리고 수익 실현 잘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315번 오늘 테마 좀 엄청 오네요. 수산중공업 2,610원에 비중 50%.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이니셜로 하면 SK 관련주다.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예요. 뭐 제거가 났으니까. 오늘 뭐 예. 대통령께서 제가 하셨다고 예. 하는데 근데 그날은 빠지는 날입니다. 이게 뭐 재료가 소멸 1차 그렇죠. 소멸인 거죠. 뭐 여기 앞으로 보시면은 뭐가 나올지 잠깐 그림을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뭐 이 회사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저기 유압기계 이런 기계 국산화에 기여한 회사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정세균 총리 관련주로 지금 올라오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각선으로 가로가 요 정도 왔으니까 뭐 여기서 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요 자리가 제가 보는 뭐 주식의 그 뭐 이동 평균선보다는 예. 제가 그걸 보는데 여기 치는 자리예요. 여기서요. 여기가 목표 가격이 여기 나오는 건데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정치 관련주인데 예. 그냥 장난 삼아서 뭐 이게 내가 삼성전자를 뭐 소위 말해서 10년 투자하겠다. 10년 투자한 그런 걸 못했으니까 한 번에 뭘 이렇게 노려가지고 복구를 하시겠다. 그것은 조금 욕심이 많으신 편입니다. 주식은 본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 인생을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일 뭐 2,300원 이탈하면 그냥 지금 비중이 얼마인지를 말씀 안 하셨는데 50%? 50%는 좀 많으신데. 예. 뭐 한 1,000만 원에 50%면 또 뭐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치시고 제가 말씀드린 우량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13번님께서는 RFHIC 38,000원에 비중 10%. 5G 관련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차트를 보니까. 왜냐하면 가장 실적이 예상과 다르게 났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종목인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 하웨이죠. 예, 거의 하웨이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겪으면 겪을수록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컨센서스 실적에 비해서는 실적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다 좀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상승 탄력이 좀 가장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 예정으로 계속 회담을 하고 있고 험한령이 좀 해제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하웨이가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모멘텀이 좀 상당히 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견디는 전략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38,000원으로 조금 애매한 데서 사셨다는 거죠. 반등을 줄 때 반등에 지금 저항선 자리에서 좀 기술적으로 좀 사셨거든요. 이 종목은 가능하다면 3만 원대 붙을 때, 최고 붙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 한 3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것인데, 요 3만 원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만 가도 됩니다. 옆으로만 기간 조정으로만 좀 가도 전체적으로 이 5G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본이 지금 이제 2월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그러면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에서 지금 1차 협상이 풀리면은 하웨이가 지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공격적으로 지금 5G망을 건설하고 하는 예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5G는 아마 늦어도 올 3월 달 내에 모멘텀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시기가 미중 무역협상 1차 서명 이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회도 좀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은 그때 이제 모멘텀 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은 좀 이제 그때까지 좀 견디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3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38,000원인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일본과 도쿄올림픽 그리고 중국 하회이 이 모멘텀이 딱 맞아떨어지면 목표 가격은 위쪽에 44,000에서 46,000 사이 정도까지 반등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좀 상당히 위쪽에 좀 괴리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개연성이 있으니까 지금 일단 기간 조정을 견디시면서 밑쪽에 한 3만 원 정도 지지선 잡고 좀 견디시면서 목표 가격은 44,000에서 46,000 사이. 근데 그 전에 아마 매수하신 가격 38,000에서 좀 줄다리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산 퓨어셀 1번 우선주인데 우선주를 하셨네요. 비중 30%고 4,532번님께서 여쭤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기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 사셨어요. 사셨어요? 4,445원에 30% 사신 거예요, 이분은. 네, 두산이 그 10월 18일 날 주식회사 두산에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솔루스는 2차 전지하고 뭐 이런 쪽 광막, 동광막 이런 쪽인데 두산 퓨얼셀은 아시겠지만 발전용 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인적 분할을 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 두산 퓨얼셀이 아니고 두산 솔루스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우선주가 예전에는 뭐 끝자리가 5가 나오고 6이 나오는데 지금 끝자리 K로 나오거든요. 예. 그럼 두산 우선주는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많긴 했습니다. 146만 주인데 지금 음봉을 달려가지고 지금 우선주는 약간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본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주를 보고서 우선주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기 두산 퓨얼셀 본주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우선주는 또 본주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본주를 꼭 보시고요.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잡으셨으면은 일단은 내일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 146만 원 돌파하는 거 보시고 지금 기간 조정이 진행되니까 저기 한 번에 30% 사시는 건 아닙니다. 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게 주식이지만 제가 보니까 뭐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뭐 4,000원 나오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는데 일단 여기 지지선 있지 않습니까? 우선주는 뭐 아까 말씀드린 차트 분석이 잘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여기 말씀드린 4,000원 전후 그렇게 보시고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투기성이 붙는다면 뭐 우선주가 뭐 투기성이 붙으면 또 불붙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뭐 또 7,0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고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러갔는데 두 분이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